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옥 같은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이사직을 맡고 있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슬하에는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고, 주변에서도 저희 부부를 인꼬 부부라 불렀습니다. 남편은 사회생활이 많았지만 집안일에도 성실했고 아이 교육에도 늘 적극적이었어요. 제 옆에는 또 한 명 20년 지기 친구인 지연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친구였고 제 결혼식 부케도 지연이가 받았을 정도였죠.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회사 관두고 쉬는 중이라 자주 저희 집에도 들르곤 했습니다. 제 딸도 지연 이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출장이 부쩍 늘었으며 무엇보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한 권태기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니냐며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라고 말했던 그날, 우연히 집 근처 마트를 들렀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지연이었어요. 그 순간 제 뇌가 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고 그 둘의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둘이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목적지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호텔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니, 거의 멈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갔죠. 저게 뭔데? 지연이랑 왜 호텔을? 분명 그날 아침 남편은 출장이라며 캐리어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그럼 저 가방은 뭐고 이 호텔은 또 뭐란 말입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호텔 로비로 따라 들어갔어요. 둘은 이미 프론트 데스크에서 키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죠. 저는 얼른 핸드폰으로 사진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제 뇌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괜히 이대로 들이밀었다가 뻔한 레퍼토리. 오해야.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던 거야. 지연이 심적으로 힘들대서 위로해 주려고. 그런 말이 나올 게 분명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지연과 남편의 동선을 은밀히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둘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만났고 거의 같은 호텔을 이용했어요. 지연은 저에게 평소처럼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오늘 카페 갈게. 따뜻한 라떼 하나 미리 내려놔줘.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은 지연이 제 남편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 지연이 힘든가 봐. 너도 알지? 남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되려 무심한 얼굴로 대답했죠. 몰라. 그 여자 요즘 뜸하잖아. 그 순간 확신했어요. 둘은 짜고 치는 거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울 시간도 따질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 지르고
무릎 꿇으라 할 순 없었어요. 이건 복수로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먼저 저는 남편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보고서, 통신 기록, 그리고 몇몇 이메일. 놀랍게도 지연 이름이 들어간 전자계약서가 발견됐습니다. 컨설팅 외주 계약 마이너스 장지연. 회사 돈으로 지연에게 월 3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내 친구와의 내통. 이 모든 게 한 통의 고발로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지연에게도 접근했죠. 일부러 아무것도 모른 척 계속 일상을 공유하고 카페에 초대했어요. 지연아, 요즘 너 피부 좋아졌다? 어디 관리 받니? 응? 그냥 스트레스가 좀 풀렸나 봐. 지연은 스스럼 없이 웃으며 저와 커피를 마셨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알지도 못했죠. 그날 대화에서 지연은 스스로 솔직히 너네 남편 아니면 남자도 못 믿겠어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만 따로 잘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지연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나눈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폰. 잠금도 없던 그 폰에선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이번 달 말에 이혼 얘기 꺼내. 내가 받아줄게. 그 여자는 순하게 믿을 거야. 지연아, 조금만 참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날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화도 났지만 그보단 서러움이 컸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남편과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가 등 뒤에서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에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불륜 증거,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회사 돈이 흘러간 기록.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유리하고 회사 쪽에도 문제 제기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단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쪽이 먼저 이혼을 꺼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날 모든 걸 엎어버리면 됩니다. 그 조언에 따라 저는 겉으론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지연의 문자를 받아주며 심지어 남편이 출장 간다는 날에는 짐도 싸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갑자기 무슨 거리? 요즘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래? 이혼하자, 서로를 위해.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은 살짝 당황한 눈치였지만 곧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꺼낸 종이를 보고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뭐야? 네가 꺼냈던 이혼. 나는 형사 고발로 마무리하려고 해. 남편은 벌떡 일어났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엔 네가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 계약서, 횡령 자료 다 있어. 장난치지 마. 웃기지 마. 내가 지금 장난처럼 보여? 그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 앞에서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지연이 먼저. 아니,
더 이상 들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정신이 나간 사람이 여자한테 매달 300씩 회사 돈 주고 이혼 계획까지 짜? 저는 차분하게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남편의 회사 법인카드 내역, 지영과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호텔 앞 사진들, 녹취록, 그리고 마지막엔 변호사 명의의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네가 나가. 아니면 회사에 이 내용 모두 보내고 고소 진행한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었어요. 그토록 의젓하던 사람, 우리 아이 앞에서 늘 든든하던 사람이 지금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재발하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끝내자. 그 아이? 네가 떠나면 그 애는 더 잘 살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지연이한테 가? 그렇게 좋다며. 그 여자 품에서 살아. 그날 밤 저는 딸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오늘부터 안 와. 왜? 우린 이제 아빠 없어도 돼.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순 없었지만 그 애의 눈빛에서 무언가 느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제 삶을 되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지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카페 문 닫고 너네 집에서 하루 잘래? 예전처럼 밤새 수다 떨고 싶다. 지연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어요. 좋지, 와. 기다릴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집에 갔고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랑 나 몇 년 친구였지? 거의 20년 됐나?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내 남편이랑 잤더라. 지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얼어붙었죠. 뭐? 모른 척하긴. 너 그 호텔 매주 가잖아. 내 남편이랑. 그리고 네 통장엔 내 남편 회사 돈이 들어가 있고 지연은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언니.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어. 웃기지 마. 너희 둘이 문자 주고받은 거, 녹음한 거 다 있어. 그날 저는 준비해간 고소장 사본을 그녀 앞에 내려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언니, 제발, 나 경찰서 가기 싫어. 돈 갚을게. 다 돌려줄게. 그 사람이랑도 정리할게. 그날 밤 지연은 제발 울면서 싹싹 빌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회사로 정장을 차려입고 찾아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리 예약해둔 상담실로 들어갔죠.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은 남편 회사의 감사실 담당자와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돈이 사적인 외도 관계에 쓰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지영과의 가짜 외주,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이메일, 그리고
지연의 계좌 입금 내역이 들어 있었죠. 담당자들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부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사직 처리하시고 이 사람 앞으로 회사에 대한 접근을 막아주세요.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정직 처분을 받고 대기 발령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엔 짐을 싸서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 사실은 지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 그 사람도 일 없어졌대. 나 지금 월세도 못 내고.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책임져. 그렇게 지연은 저에게 빌었고 결국 제가 제시한 민사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위자료, 배상금, 회사에서 받은 부당 수익, 전액 환불.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과 동시에 양육권, 재산 분할 없는 조건의 적리금만 남겼습니다.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넘기고 본인은 무일푼으로 퇴거하는 조건. 그렇게 둘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화내며 소리쳤고 그 다음엔 무릎 꿇고 빌었으며 마지막엔 딸을 핑계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한 번만 봐줘. 딸이라도 만나게 해줘. 딸이 네 얼굴 보면 뭐라 할까? 그걸 생각해봐. 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전화통화 중 내뱉은 단어들, USB에 담긴 자료 일부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날 밤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난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물도 미련도 전부 흘려보내고 새 출발을 하기로요. 지연은 이후 동네에 발도 못 붙이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호텔 앞에서 마주친 그 둘의 모습이 제게 준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 리모델링한 카페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찰에 연락했고 접근 금지 신청도 해뒀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도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죠. 지연은 사라졌고 남편은 직장도 명예도 잃은 채 어디선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떤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요. 이후 저는 카페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메뉴도 전면 개편했습니다. SNS 마케팅도 시작하면서 손님이 점점 늘었고 지역 소상공인 인터뷰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제 인생이 한번 무너졌을 땐 모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세울 수도 있더라고요.
단 용기와 증거, 그리고 이빨 같은 이성이 있어야 하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독하게 살래.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땐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요, 버릴 줄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붙잡고만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잊진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게 배신할 수 있다는 걸요? 그때 만약 제가 감정에 휘둘렸다면, 증거도 없이 소리만 질렀다면, 결국 무너지는 건 저였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 변명하든, 불륜은 잘못이고, 배신은 선택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가야 했다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 곁에는 이 모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딸이 있고, 저만의 공간이 된 따뜻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된 제가 있습니다. 지옥 같은 시기를 지나왔지만 결국 그 끝엔 제가 있었고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되찾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배신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참고 용서하셨을지, 끝까지 갔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